비트코인 브리핑 시작해 드릴게요. 현재 비트코인 가격 34,400불 정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제가 이때까지 이렇게 하락을 하면서도 이 448일선 근처에서 타점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여기서 못 주우실 분들도 여기서 꼭 줍는 게 좋았죠. 근데 여기서 좀 놓치신 분들은 추세를 확인하고 타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그 추세 라인이 61선이 추세 라인이거든요. 이 초록 색깔이 61선입니다. 여기 라인을 여러 번 한 번 여기 저항을 맞았던 부분에서 여기를 뚫으면 아주 큰 상승이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고, 여기서 매수 타이밍, 여기서 매수 타이밍 27.3K 아니면 24.8K 부근 448일선 부근에서 매수를 하시라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렇게 했고, 실제로 제가 여기서 31K까지 31K가 넘는 아니면 31K까지 다시 상승할 경우가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고점에서 이게 하락을 하면서 뭐 20K나 15K까지 다시 최저점으로 하락을 할 수 있는지 안 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거를 제가 미리 이거는 여기 상승분에 대한 448일선을 뚫고 여기를 하락을 하면서 448일선을 지켜주면 여기에 대한 단기적인 상승에 대한 조정이다 라고 말씀드렸고, 그렇게 큰 하락은 안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31K까지 다시 리테스트 고점을 터치할 가능성이 높고 35K까지 터치를 하러 갈 거고, 최종 TP 제가 말씀드렸던 옛날부터 15K부터 말씀드렸던 레벨 45K까지 부분까지 상승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내용도 아직도 유지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현재 이번 주 월봉 마감이 있죠. 월봉 마감이 있는데, 현재 월봉으로 봤을 때 지금 현재 21선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 파란색 부분이 21선입니다. 일단 이 21선이 뭔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 21선은 일봉이든 뭐 달봉이든 똑같은 의미이기 때문에 말씀드릴게요. 21선은 위에 있을 때는 단기 저항선입니다. 단기 저항선이고, 밑에 있을 때는 단기 지지선이거든요. 이게 단기 지지선이 깨지고 난 다음에 지금 현재 월봉 마감 21선 위로 올라와 있죠. 이게 지금 현재 426일 만에 비트코인이 월봉 21선 위로 가격이 형성 중입니다. 지금 현재 딱 일주 이후에 월봉이 마감이 되는데, 6월달. 그래서 21선 월봉 마감이 이평선 가격으로 봤을 때 지금 현재 파란색으로 옆에 보시면 29.9K 라인 위에서 월봉 마감이 될 경우에는 아주 큰 상승이 일어날 거고, 7월달부터는 좀 제가 이제 최종 TP까지 큰 상승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40K, 45K까지 크게 상승을 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렇게 상승에 가기 전에 디테일한 부분, 어떠한 파동으로 시나리오가 갈지, 이 파의 상승에 대해서 어떻게 나올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좀 드리겠고, 편하게 갈 수 있는 시나리오와 좀 불편하게 갈 수 있는 시나리오를 두 개 정도를 말씀을 드릴 겁니다. 제가 15.5K 때 코인 유튜버 중에 모두가 더 큰 하락을 바라보고 있을 때 미리 FTS 사태가 터지기 전에 21.4K 때 인생 숏자리라고 말씀을 드리고 12K, 13K 레벨까지 홀딩하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비트코인 가격을 말할 때 달러의 기준으로 전 세계 사람들이 가격을 달러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거기서 저는 좀 다른 사람과 다르게 달러의 하락률이 약 20% 정도 하락을 했길래, 그래서 제가 이제 원래는 비트코인 가격이 최저점 가격이 그때 15.5K였으니까, 여기가 15.5K 부분이었으니까 여기서 행보를 하는 동안 이제 달러가 20% 하락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20% 하락을 했으니까 13.5K더라고요, 거기서. 그러니까 제가 9월달에 13.5K가 온다면 주우려고 했던 자리거든요. 여기 보시면 여기 메모장인데, 여기 보시면 9월 19일 날에 13.4K나 15K 오면 줄 것이라고 해서 기다렸던 자리거든요. 9월 19일 날이 그때가 이제 비트코인이 뭐 20K 부근 정도 하고 있을 때였는데, 어쨌든 그때의 가격이 이제 저는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그때 이렇게 제가 브리핑을 합니다. 16점 몇 K 때 그래서 가격을 보지 말고 지금은 달러의 하락과 타이밍을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과거 영상을 한번 짧게 한번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거는 제가 큰 하락이 일어나기 전에 21.4K 부근에서 인생 숏자리를 잡아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을 한번 보고 오도록 할게요. 하고 있으면 우리가 기다렸던 21.5K나 오버슈팅까지 25.7K 지금 숏을 지금 기다리고 있잖아요. 아니면 지금 현재 11.9K, 그쵸? 근데 11.9K는 다이렉트로
여기서부터 빠질 수가 없어요. 그죠? 엄청난 뭐 악재가 터지진 않은 이상, 그죠? 그 중간 단계가 있을 텐데, 그 중간 단계가 15.3K 부근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15.3K나 5K 부근. 그래서 이때 가격이 19.4K인데 이때 내용을 좀 말씀드리면 21.5K 여기서 분할로 쇼스를 들어가려 했고, 이 다음 브리핑에서는 21.6K가 4시간 봉상으로 이 896일선이 안착이 되는 라인이 21.6K 라인이었거든요. 그때 가격을 한번 보고 올까요? 일단 여기서 21.6K 21.6K를 위에서 마감이 안착이 돼버리면 여기서 일단 숏을 기다리라고 했어요. 여기서 숏을 진입을 하려 했거든요. 그래서 요때 제가 이제 9월 24일 날부터 21.5K 기다리자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11월 11일 날에 12K가 온다라고 했고, 이때 말씀을 좀 했던 거를 한번 보고 올게요. 데드 크로스가 나면서 11월 10일 날이 이제 교차가 되는데, 그러면서 조금 더 상승을 하겠지만은 거기서 큰 하락이 나오면서 이제 본격적인 변곡점은 11월 11일이다. 예, 거기서부터 12월 11일 부근이 최바닥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예, 이렇게 정리를 하자면 요때 이제 그 전에 이 상승을 한 번 더 크게 할 것이고, 21.5K에서 일단 숏을 거기까지 분할로 거미줄을 걸어 놔라고 했고, 거기서 21.6K를 여기서 안착을 하게 된다면 롱으로 스위칭을 하셔라. 아니면 안착을 못 하는 경우에는 그대로 들고 가셔도 좋다. 그래서 11월 11일 날이 바닥이 나올 것이다 라고 했는데, 실제로 일봉상으로 봤을 때 11월 11일 날을 한번 차트를 보고 올까요? 요때가 이제 11월 11일 날이 정확하게 요 날이거든요. 요 날에 바닥이 나올 것이다 라고 했고, 요때 가격을 제가 21.6K에서 숏을 잡으라고 했지만은 다이렉트로 12K, 13K로 빠질 수가 없으니까 그 중간 레벨인 15.5K, 15.4에서 5K 부근이 올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실제로 비트코인이 11월 11일 날에 제가 바닥이다 라고 해가지고 요때가 최바닥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최바닥이라는 라인이 미리 빠르게 15.5K를 빨리 오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추가적인 하락을 봤는데 그렇게 큰 하락이 없더라고요. 의외로 FTX 사태가 터졌는데도 큰 하락이 없길래, 거기서 제가 이제 달러가 떨어져 가지고 15.5K를 찍잖아요. 비트코인 최저점 바닥을. 실제로 제가 말씀드렸던 11월 11일 날에 FTX 사태가 터지면서 제가 요때도 11월 10일 날에 12K 온다라고 했지만 그만큼 하락도 안 하고 저의 시나리오랑 좀 다르게 흘러가고 있길래 의외로 좀 큰 패닉셀이 안 나오길래 그게 뭘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달러 하락률을 봤거든요. 그러면서 여기서 행보를 하고 있길래 계속 16.8K 부근에서 제가 여기서 뭐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한번 보고 오도록 할게요. 이 완성이 되기 직전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주가가 만약에 죽는다면 님들이 인생 자릴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드릴게요. 지금 비트코인이 가격이 여러분들 13K입니다. 뭐라고요? 13K. 미친놈이냐고요? 네, 미친놈은 아니고요. 어쨌든 지금 가격이 16.8인데 왜 내가 13K라고 얘기를 하냐면, 지금 현재 달러가 약 20% 하락을 했거든요. 1450원 부근해서 약 20%를 하락을 했는데, 지금 현재 비트코인이 행보를 하고 있는 와중에 여기 하락 11월 11일부터 1400원이었던 원달러가 여기 행보하는 사이에 원달러가 20%를 하락을 했다라는 얘기는, 우리가 지금 현재 매매를 할 때 원화로 거래를 하나요? 아니면 엔화로 거래하나요? 아니면 러시아 돈으로 거래를 하나요? 우리가 해외 거래소에 있을 때 다 달러로 매매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원달러가 지금 비트코인이 여기도 나와 있는 게 달러로 나오니까, 그죠? 우리가 달러 기반으로 USDT나 그런 걸로 거래를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가격이 여기서부터 20% 네, 이렇게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몇 가지 시나리오 얘기했는데, 어쨌든 여기서 달러가 20% 정도 하락을 해서 이미 15.5K가 왔다라고 해서 여기서도 이제 최저점이다라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 내용을 말씀드렸고, 그리고 최근에 1월 20일 날에도 비트코인이 2700불 할 때 이제 막 상승을 할 때 31K까지 간다라고 말씀드렸고, 일단 제가 1차 TP였거든요. 이 라인을 넘으면 여러분들 40K에서 45K까지 큰 상승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리다 말았다는 내용은, 일단은 월봉상으로 지금 현재 비트코인이 426일 만에 월봉 21선을 안착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 라인이 21선은 위에 있을 때는 단기 저항선이지만 이 라인의 단기 저항선이 월봉상으로는 일봉상 21선도 좀 뚫기 힘들거든요, 밑에 있을 때. 그래서 이 뚫기가 힘든데 시간봉이 더 큰 프레임으로 봤을 때 달봉상으로 21선
21선을 뚫어줬다는 얘기는 엄청난 큰 세력이 들어갔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426일 만에 어떻게 보면 426일 동안 물려있던 개미들의 그거를 살려줬다라는 의미고, 이제 그만큼 큰 세력이 들어갔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월봉상 29.9K를 안착하는지에 대해서 여부를 한번 보시고, 안착을 해준다면 엄청난 큰 상승이 일어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번 보시고, 일봉상으로 35K를 뚫는 무빙, 일단 2차 TP인 35K 레벨을 상승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 거고, 만약에 35K 또 안착을 하게 되면 저는 45K, 40K, 41K나 45K 레벨을 최종 TP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레벨을 맞췄던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많이 얘기 들었죠. 15년도 프랙탈을 보면서 이때가 최저점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달봉상으로 15년도에서도 처음으로 이때 레벨이랑 좀 똑같거든요. 이때 달봉상으로도 15년도에도 21선을 막 뚫어줬고, 뚫어주고 난 다음에 크게 상승이 우상향을 했던 라인이고, 그 다음에 연도에도 반감기가 있던 레벨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15년도 차트랑 매우 흡사하다. 그래서 15년도도 제가 최저점이 언제 이제 변곡이 된 라인, 즉 1년 넘게 하락했던 비트코인이 큰 상승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변곡 라인을 제가 1월 1일에 하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이 역별이 완성이 되는 라인, 좀 높은 이평선 위로, 높은 이평선 순으로 위로 이렇게 마감이 되는 경우에 4년선, 2년선, 뭐 1년선, 6개월선 이런 식으로 역별이 완성이 되는 구간이 어떤 의미로 얘기를 드리냐면, 하락 추세가 끝나는 라인이었고 하락이 마감이 되는 라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1월 1일 날부터는 큰 상승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죠. 실제로 1월 1일부터 큰 상승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프랙탈을 어떻게 찾았냐면, 15년도 차트에서도 똑같이 이렇게 역별이 완성이 4년선 위주로 딱 역별이 완성이 되는 순간에 최저점이 만들어지고 마지막 눌림이 형성이 되고 우사양을 했던 라인입니다. 그래서 여기 라인은 지금 현재 비트코인이 35K 레벨이죠. 그래서 35K인데 896일선을 뚫어주고 난 다음에는 40% 정도 상승을 했으니까 비트코인이 뭔가 들어도 40K나 45K까지는 상승할 것이다 라는 레벨을 이런 식으로 프레임을 봤습니다. 실제로 여기 라인에서도 달봉상으로 봤을 때도 이렇게 하락을 하고 난 다음에 이때도 역별이 일봉상으로 완성이 되고 난 다음에 월봉상으로 위에서 21선 위에서 마감이 되었죠. 그 다음에는 어떻게 시세가 형성이 되었냐면, 월봉상 21선 파란색 라인을 쭉 우상향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같이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추세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봐야 되면, 일단 12시간 봉을 한번 볼게요. 일봉상보다는 조금 더 시간봉이 크면 클수록 신뢰도가 높거든요. 차트 분석에 대해서는. 일봉상으로 상승 추세인데 1분봉을 보고 우리 하락 추세다라고 생각을 해서 숏을 잡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시간봉이 크면 클수록 차트의 신뢰도가 높다라는 거를 봐야 되기 때문에, 일봉을 두 개로 나눠 봤을 때 12시간 봉으로 11선, 이게 11선이거든요. 11선을 지지를 해준다면 여기서 다이렉트로 35K까지 상승할 확률이 크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12시간 봉으로 11선인 라인이 깨진다면, 밑으로 마감이 된다면, 마감이 중요한 겁니다. 실시간으로 12시간 봉 마감이 아직 안 되었는데 그 중간에 하락을 하더라도 그거를 보지 마시고 12시간 봉 마감을 보셔야 돼요. 지금 뭐 12시간 봉 마감이 옆에 나오죠. 2시간 36분 뒤에 마감이 된다. 그래서 그걸 한번 보시고, 만약에 밑으로 마감이 될 경우에는 조정이 여기까지 뚫었던 레벨이 조정이 얼마큼 이루어질지에 대해서 한번 4시간 봉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일단은 상승의 기준을 저는 448일선으로 잡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장기 이평선이거든요. 448일선이 2년선입니다. 이 2년선을 뚫을 수 있는 영역은 개미들이 할 수 없는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뚫어줬던 거는 세력이 들어왔다라는 레벨이라서 저는 엘리엇 파동 1파로 잡습니다. 파동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이 엘리엇 파동 1파를 잡는 기준이 다 다르거나 1파를 어떤 기준으로 잡는지에 대해서 명확한 기준이 없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448일선을 잡고 있고, 그래서 이 448일선을 저는 저점으로 잡습니다. 그래서 이 고점과 448일선을 저점을 잡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왜 말씀을 드냐면, 엘리엇 파동 여기서 1파가 시작이 된 거잖아요. 여기서 1파가 시작됐고 그 다음에 2파가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 건데,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일봉상으로 11선을 지지를 해준다면 N자용으로 다이렉트하게 상승하는 경우가 나오겠고, 두 번째 분류는 엘리엇 파동 이렇게 448일선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서 엘리엇 파동
1파가 상승이 되고 난 다음에 기준값에서 행보하고 난 다음에 2파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기준값을 잡기에는 힘들잖아요. 이 기준값이 뭐냐면 이 고점과 이 448일선 뚫어줬던 라인의 중심값이거든요. 이 중심값을 이탈이 하지 않으면 여기 중심값 부근에서 행보하고 난 다음에 2파가 나온다라는 얘기인데, 이 중심값을 잡는 법은 제가 또 한 가지 얘기 드리자면, 이 피보나치 계열로 봤을 때, 피보나치 되돌림으로 봤을 때 찍고 고점과 아까 말씀드렸던 저점을 찍었을 때 여기 피보나치 0.5 수치에서 이게 중심값입니다. 이게 이제 고점과 저점의 중심 가격이다라는 얘기거든요. 12시간 봉으로 11선 이탈 경우에는 여기서 지지를 받고 2파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이 두 가지 분류를 보시면 되겠고, 왜 이게 좋냐면 이 0.5 기준이 만약에 깨진다면 세 번째 분류죠. 이 레벨이 이렇게, 이게 448일선 이거 뚫어줬잖아요. 그 다음에 이 중심까지도 행보하고 있는데 행보하다가 깨져요. 만약에 툭 이 라인이 깨지잖아요. 그러면 이 뚫어졌던 이 저점 라인에 대해서 448일선 있잖아요. 거기서 행보하고 난 다음에 2파가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 한번 여러분들 한번 보고 올까요? 그래서 4시간 봉상으로 일단 여기서 고점과 저점을 잡았을 때 여기서도 중심값이 이탈을 안 하죠. 중심값이 이탈을 하지 않고 살짝 터치하고 난 다음에 그 라인을 해당하고 레벨에서 행보하고 난 다음에 상승을 하죠. 이렇게 살짝 터치하고 난 다음에 이런 식으로 터치를 하거나 아니면 지지하거나 2파가 나온다. 그래서 1파, 2파가 나온다. 그리고 여기서도 봤을 때도 여기서 고점과 여기 저점을 찍었을 때 여기서도 0.5 라인, 0.5 중심값을 이탈을 하지 않으니까 고점을 찍고 여기서 행보하고 난 다음에 2파가 나오죠. 2파고 나오고 난 다음에 여기서는 이 2파 상승분에 대해서 있잖아요, 여러분들. 요 파동보다 여기 파동이 더 커야 되거든요. 2배 이상으로. 여기 상승했던 이 라인보다 2배 이상 커야 되는데 파동이 여러분들 그렇게 크게 고점을 형성하지 못하죠. 이거는 힘이 약했던 부분이고 그것도 한번 참고하시고, 여기서도 고점을 찍고 여기 라인을 찍었을 때 여기서도 0.5 라인 기준값 여기를 행보하고 있다가 여기서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데 깨지니까 큰 하락이 나오죠. 맨 처음에 뚫어졌던 이평선에서 행보하고 난 다음에 그때서야 이 파동이 크게 나왔다. 그죠? 2파 상승이 이때 나온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봤을 때도 한 번 더 얘기 드릴게요. 자, 고점과 뚫어졌던 448일선을 보고 0.5 피보나치에서 29.6K 부근에서 행보하고 난 다음에 2파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 기준값이 떨어지면 27.7K까지 하락할 가능성이 높지만은 저는 27.7K까지는 하락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 어쨌든 그것도 한번 열어두셔야 되기 때문에, 하지만은 일단은 중심값 29.6K가 아직 깨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거기는 지켜볼 필요가 없고, 그래서 혹시나 해서 미리 말씀을 드린 거고, 어쨌든 12시간 봉으로 11선을 지금 현재는 꼬리 달고 위에서 놀고 있지만은 11선이 이탈이 되면 그런 식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고, 11선 위로 마감이 될 경우에는 다이렉트하게 35K까지 상승을 할 가능성이 일단 높고, 35K를 나중에 지지를 해준다면 40K에서 45K까지 최종적으로 레벨이 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달 전에 이제 비트코인 최저점 맞춘 유튜버가 말합니다. 곧 35K 도달합니다 라고 최근 시황에서도 말씀드렸고, 4, 5개월 전에도 제가 1월 28일에서도 45K까지 간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23K에서도 제가 최종 TP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차근차근하게 제 유튜브를 보시면서 여러분들도 아주 그래도 이번에 날봉상으로 448일 지지를 해줘서 롱 타점을 잡으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라인에서도 뚫어졌던 라인을 여기를 지켜준다면 세력이 나가지 않았다라는 얘기고, 여기서 448일선을 진입가를 잡고 448일선을 내 진입가가 손절 라인을 잡아라. 그래서 좀 손익비가 제일 좋은 자리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왜냐면 여기 깨지면 선물하신 분들은 숏을 잡으면 되는 부분이니까. 여기서도 제가 똑같이 브리핑을 해줬어요. 여기서 1년선을 뚫어줬고 여기서 세력이 나가지 않았다면 여기를 무조건 지켜줄 것이다 라고 했죠. 그래서 상승이 일어났고, 여기서 또 상승하고 난 다음에 여기를 지켜주면 또 상승이 나올 것이다. 그럼 여기서도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뻔하죠. 35K를 뚫고 난 다음에 40K나 45K를 찍고 난 다음에 여기를 지켜주면 다시 또 상승을 하겠지만, 저는 이제 이 패턴들은
두 번 정도는 개미들이 설마 하겠죠. 왜냐하면 지금 현재는 첫 번째 이런 구간이 나왔고 두 번째 구간에 이미 지지를 해줬기 때문에 이제 개미들이 눈치를 챘어요. 저처럼 이렇게 이평선 쓰지는 않겠지만은 이평선을 안 쓰더라도 아 이런 그림으로 가고 있구나라는 그림을 알고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요 라인에서는 저는 40K나 45K 부근에서는 이런 식에 대한 패턴이 이제 개미들도 알기 때문에 깨질 것이라 보고 좀 큰 하락이 나올 것 같아서 저는 미리 제가 45K를 1월 때부터 말씀을 드렸거든요. 제 말대로 흘러가고 있는 것도 참 신기하고 어쨌든 오늘 영상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댓글 한 번씩 부탁드리고 오늘도 저희 영상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